처음에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하락을 예상했죠. 그러고 약간의 조정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은 받을 만큼 받은 것 같다. 오미크론 봤더니 경미하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장은 약간의 조정으로 끝나고 상승을 했고 한국은 굉장히 큰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미크론 때문이라고 하면은 한국이 더 크게 하락할 수가 없거든요. 아, 이상하다. 한국은 지금 없는데 왜 더 이럴까? 이게 뭐 여러 뉴스들도 있었어요. 동남아 쪽에 퍼져 있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 또 공급난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더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뉴스만으로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들도 좀 있어서 이제 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다시피 보시면 1년 중에서 최저치로 돌아왔어요. 그쵸? 1년 만에 최저점으로 돌아왔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보통 올해 주식 어쨌든 사고 매매하신 분이 대부분일 거니까 거의 대부분이 물린 시점이에요. 아마 이 시점에서 수익 난 사람은 정말 단타를 쳤거나 아니면은 진짜 예전에 사신 분들 외에는 수익 낸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저 어떤 걸 봤냐면 이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는 순매수세인데요. 지금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다시피 보시면은 개인이 10거래일 중에서 그때 이제 10월 19일, 10월 22일 빼고는 계속 순매수세를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 봤을 때 빨간 사람이 산 사람이고 파란 사람이 팔고 있는데 누가 팔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 시점에 팔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밀고 있다라 봐야 되겠죠. 보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주가가 내리거나 이러면은 외국인을 먼저 의심하잖아요. 외국인이 범인이네? 이럴 줄 알았는데 보다시피 외국인은 오히려 10거래일 동안 그다지 매수세가 아니에요. 10거래일 전체를 보면은 오히려 매수세입니다. 그럼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샀는데 그럼 누가 팔았냐?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와, 그 결국 누가 팔았냐 보니까 이제 금융투자가 좀 많이 팔았습니다. 거기 이제 투신도 내리 쌌고 연기금도 내리 쌌죠. 2주 정도 봤을 때 기관이 주식을 밀었다. 선물도 한번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면 단위가 계약이잖아요. 선물 매수세를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나 기관이 샀네? 이제 그러면 선물 매수는 또 기관이 하고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선물을 매도를 좀 치고 있고요. 근 일주일 동안 보면은 순 매도세죠. 저저번 주와 다르게 개인 같은 경우도 선물에서는 약간 매도 우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기관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물은 매도 치고 있고 선물은 매수하고 있다. 특히 이제 금융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 투신 같은 경우는 선물 현물 둘 다 그냥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물이 이렇게 그 기관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혹시 모를 지수 상승에도 보험을 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약간 매도 그리고 선물 강매도 지금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단기적인 하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던지되 주식은 딱히 던지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서는 소극적 매도를 하고 있다 보면 되고 개인은 현물 매수하고 있고 선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주식을 사는 개인과 저는 선물을 매도하는 개인이 서로 다를 거예요. 지금 개인은 상승을 보는 개인, 하락을 보는 개인이 지금 나뉘어졌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곧 12월 만기입니다. 이제 12월 9일 날 선물 옵션 만기 내만위의 날이 오는데 지수를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지수가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좀 봤거든요. 봤더니 기관은 최근에 열심히 매도세였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그렇게 크게 매도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이닉스를 봤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봤더니 3일 동안 기관이 순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약간 매수 우위입니다. 그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 보는 거예요. 저가 매수가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좀 더 상상을 좀 더해서 봤을 때 저는 어디서 힌트를 잡았냐면은 시총 상위 주식을 봤어요. 오늘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쭉 봤더니 외국인 기관 열심히 매도 중이었어요. 어라? 지금 여기서 뭐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뜨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평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시총 상 1위부터 15위 한마디로 던졌을 때 현금화하기 좋은 주식들이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이죠. 둘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골고루 떨어지는 날은 보통 일반적으로 바스켓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스켓 매매라 그래서 한 15개 이상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밀어 이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던져서 야 10조 만들어 와 이러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막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골고루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고루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 매매가 돌아갔다 라고 봐야 되는데 왜 돌렸을까?
선물 매도 신호가 떴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물 매도 강세가 되고 프로그램 매도가 벌어지면서 전체 주식이 매도세가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기준금리를 1%까지 올린 게 약간 지금 무리감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기준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코스피가 3천선에 가까웠죠. 2,980까지 갔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급격히 무너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1.5% 하락했죠. 월요일 날 반등 못하고 0.9%또 하락했죠. 화요일 날 2.4% 떨어졌죠. 반등을 월요일 날 줬던 미국 장세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냥 코스피는 3연속으로 내리 세게 때려 맞았어요. 거의 저번에 굉장히 큰 하락이 왔을 때 준하는 느낌으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하고 코스피가 4.8% 하락했다라는 건데, 코스피가 4.8% 정도 하락할 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발표하면서 오늘 나왔던 뉴스가 낮에는 잠깐 나왔는데 오늘은 메인 뉴스에서 다 내려왔더라고요. 10월 산업생산 지수가 나왔는데 1년 반 만에 최대 감소폭이 떴어요. 경기 템포가 약간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공급난 사태 때문에 데미지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미크론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한 템포 늦어지지 않겠나라고 지금 보는 관점이 대다수잖아요. 이런 데서 금리 인상을 먼저 두 번 했다, 한국은. 그런데 경기 지표가 받쳐주면 상관이 없는데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만 두 번 치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밸런스가 약간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보다시피 실제로 미국도 지금 난처한 상황입니다. 좋아지는 지표를 지금 근거로 봤을 때 원래는 미국도 테이퍼링이랑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 중이었고, 뭐 내년에 세 번 할 거다, 네 번 할 거다 뉴스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었어요. 이게 굉장히 자신감을 표현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졌죠. 오늘 아침에, 우리 기준으로 아침이겠죠. 파월의 이제 발표, 연준의 발표가 있었는데 뭐 보면 약간 딜레마에 대한 성격을 말한 것 같아요. 공급난은 또 벌어질 거다. 그리고 물가가 더 치솟을 것이다. 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경기 회복이 한 타이밍 더 늦어졌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할 타이밍이 한 박자 늦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표가 안 올라오잖아요. 뭐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스타크래프트 해보시면 프로토스가 200 딱 모아서 진출하려고 하는데 무탈리스크가 막 오더니 하이템플러만 점사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럼 진출을 못 하잖아요.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그럼 다시 하이템플러 다시 찍고 생산하고 그거 이제 만화 찰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나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늦어버렸죠. 한마디로 보면 좀 테이퍼링 기준금리를 딱 지금 타이밍에 팡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지금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가가 치솟아요. 경기 지표를 또 이제 올려야지만 이제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기 지표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 그 뭐로 올릴 거냐, 이런 딜레마에서 그러면 이제 이건 제 피셜, 여기서부터는 부양책밖에 없다라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베스트한 상황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그나마 여기서 부양책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뭐 다음 거에 대한 그런 게 나오면은 이제 달러 약세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긍정적인 회로를 돌렸을 때예요. 그러면 경기 지표가 살아날 거라는 전망이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고 달러 약세가 되면서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 물론 오미크론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관련주들이 있겠느냐? 뭐 신흥국이라던가 경기 민감주라던가 뭐 이제 그동안 잠깐 올랐던 주식들이 다시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베스트긴 한데 지금 외교 문제가 심상치가 않아요. 러시아의 이제 유럽 공격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 문제 전혀 해결될 기미 안 보이고요. 여기에 대만 위협도 있었죠. 그리고 이란 문제도 지금 협상해야 되죠. 아마 오늘 내일 뉴스 좀 나오겠죠. 그리고 경제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될 이런 외교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경제 따로 외교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또 돈이랑 연결돼 있어요. 러시아는 고유가와 연결돼 있고 중국은 또 저유가와 연결돼 있고 이란 같은 경우도 또 유가 생산량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나하나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은 유가라던가 환율이라던가 금리라던가 물가라던가 이게 다 블랙홀이 될 수도 있어요. 예상 못하는 대로 튈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예측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튀면 이제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뭐 보고 뭐 부정적으로 보고 뭐 자기만의 기준으로 보는 건 좋은데 오른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린다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가 12월 9일이에요. 한국은 다음 주 목요일이고
이제 미국은 다다음 주니까 세 번째 주 금요일이니까 한 2주에서 3주 뒤에 메이저들의 관점이 바뀔 수도 있어요. 보통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그 봄, 상반기쯤 되면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하려는 심리가 더 강합니다. 하반기에는 원래 좀 매도하려는 심리가 강하고. 그래서 여론 같은 경우는 말을 바꾸면 끝인데, 뭐 지금 나쁘다 나쁘다라고 이제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자기들 선물 옵션 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뜬다라고 이제 뉴스들이 뜨고 보고서가 좋아지고 전망이 좋아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야? 라고 하지만 내 계좌는 이걸 손실 난 거죠. 그런 줄 알고서 다 손절하고 다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언론을 믿고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언론이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인 뉴스로 도배를 하고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인 뉴스로 도배를 합니다. 끝.